근데 잘 모르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챙겨야 돼요. 이 되게 꿀팁이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해움 이재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 중에 외상대금 못 받아서 어려워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신데요. 관련해서 외상 매출금, 미수금이라고 하죠. 이건 뭘 말하는지 정의와 그리고 혹시 세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상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시죠? 보통 거래를 하고 이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거래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주는 것을 외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래처의 신용도를 믿고 보통 외상으로 거래를 하죠. 그런데 그 외상대금이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야 될 기한이 지난 채권을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구조적으로 만약에 거래 이후에 3개월 후에 받는 채권으로 계약을 했다. 그럼 그 3개월 동안은 어쨌든 외상 매출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계정을 회계상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를 하고 나서 막상 대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많이 화가 나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외상 매출금이 사업을 하시면서 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상 꼭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고객들 중에도 보면 이 채권을 받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법률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외상 채권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채권을 못 받는 것도 화가 나시지만 이 채권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이해를 못해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과세 거래를 통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다면 그 채권의 10%인 부가세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 미리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상 대금을 내가 받지도 못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너무하다 싶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서 부가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는 혹은 낸 부가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법상 대손세 공제를 받는 규정이 있는데요. 대손세 공제는 외상 매출금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그 대손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낼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대손세 공제는 단순히 못 받았다 아니면 상대방 거래처가 폐업을 했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세법상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거나 이렇게 좀 그 조건이 엄격하고 까다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중소사업자인 중소기업인 경우라면 중소사업장의 외상 매출금 중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금에 대해서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소멸시효 완성이라던가 또는 이 대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2년이 지난 채권은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의 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거나 어떤 증명 자료 없이도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소액 채권이라거나 아니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채권은 대손세 공제가 해당되는지 매 부가세 신고 때마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10% 부가가치세 공제 이외에도 이 채권가액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바로 대손금 송금산입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손채권 송금산입도 앞서 말씀드렸던 부가세, 대손세 공제 같이 그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채권에 대해서 법인세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세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둔다 하는 금액인데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모든 채권에 대해서 1%, 채권의 1% 대손 충당금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수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용어의 차이는 회계상 회계 계정 과목의 차이인데요. 외상 매출금은 우리 회사의 주요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한 채권을 말하고, 미수금은 이 주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그 밖의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형을 납품하는 공장에서 인형을 판매한 대금을 외상으로 받았다면 이걸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인형을 세탁하는 세탁기를 팔고 외상으로 받을 채권이 생겼다면 이를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인지 미수금인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법상 공제라던가 송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의 상대방이 특수 관계자인지에 따라서 공제나 송금을 부인당할 수 있지만, 이 계정 과목이 미수금인지 외상 매출금인지 주요 사업에 따른 채권인지에 따라서는 세법상 공제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렸던 대손세 공제나 대송금 인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 세무대리인이 그 채권의 회수 여부를 즉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기보다는 대표님께서 만약에 못 받은 채권이나 그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나 법인세나 종소세 신고 시에 그 세무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외상 매출금으로 인한 외상 거래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사실은 외상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다 거래를 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 매출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구제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움의 이재희 세무사였습니다.